자, 오늘 창체의 진로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2학기 이제 합성생물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자, 우리 합성생물학의 이제 기초가 바로 이제 GMO에서 나오는데요. 오늘 GMO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어요. 눈 내리는 겨울, 딸기밭에서 사랑도래하는 북대서양 넙치.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오늘의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은 GMO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GMO를 둘러싼 논쟁에 참가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 1번 트랜스제닉이 만든 엉뚱한 결혼식. 자, 여기에서 오늘의 수업 제목을 붙여본 거예요. 트랜스제닉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익숙하지 않죠? 트랜스제닉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트랜스 진 유전자잖아요. 이게 유전자인데 유전자를 이게 바꿔치기 하는 거죠. 트랜스. 여러분 트랜스포머 이렇게 이게 영화에 있잖아요. 변신하는 거. 트랜스는 어크로스의 뜻입니다. 어크로스. 그러니까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런 뜻이에요.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가는 거죠. translate 번역하는 거,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하는 거, translate, transfer, 뭐 이렇게 이게 trans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뭐 transgender 성을 바꾸는 거, transgender, transgenic 유전자를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옮기는 겁니다. 이게 누구냐면 요 넙치예요, 넙치. 북대서양 이게 얘가 바로 북대서양 넙치입니다. 다음 요것은 딸기잖아요. 야, 딸기. 근데 우리가 겨울에 여기 눈이 팡팡 내리는 이 겨울에 우리는 딸기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냠냠냠냠 먹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먹을 수 있게끔 하려면 딸기를 유전자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딸기는 보통 봄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보면 과수원에 밀감밭 과수원에 딸기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심었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 가기 전에 매일매일 가서 하나씩 따먹고 그랬습니다. 맛있었죠. 그게 봄이었어요, 봄. 근데 지금은 겨울에도 이마트 가보면 딸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기도 했지만 어떤 딸기들은 이 겨울에도 잘 자랄 수 있게끔 유전자가 이제 변형이 된 딸기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사람들은 생각이 단순합니다. 이 넙치, 북대서양에 살고 있는 넙치, 북대서양이니까 되게 추운 지방이잖아요. 그래서 추운 지방에서 잘 사는 넙치가 있어. 그럼 그 넙치의 유전자를 분석해 봤더니 그 중에 유전자, 어떤 특정한 유전자가 추운데 잘 견디게끔 할 수 있는 어떤 에너지를 갖고 있는 그런 유전자야.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우리 딸기한테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 딸기도 북대서양 넙치처럼 잘 견딜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새로운 딸기를 만들었어요. 이게 트랜스제닉입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결혼식이 이어지는 거죠. 즉 얘는 넙치는 동물이고 딸기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동물과 식물이 같이 결혼하는 그런 세상이 만들어진 게 이게 바로 GMO예요. 이게 유전자적으로 이제 변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것을 트랜스제닉이 만든 엉뚱한 결혼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 겨울에 딸기를 먹을 수 있을까요? 바로 GMO 과학기술 덕분에 이렇게 가능해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GMO의 최초는 누구냐 해서 보통 우리 토마토를 많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뭐 네이버나 구글링을 해보면 대부분은 토마토가 나오고요. 토마토가 최초의 GMO 식품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또 어떤 자료는 담배 병충해에 견딜 수 있는 제초제인가 뭐 견딜 수 있는 제초제를 하면 거기에 견딜 수 있는 담배를 만들었는데 그게 최초다 뭐 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이제 토마토를 얘기합니다. 왜 이제 토마토가 처음 시작됐냐면 토마토는 예전에 되게 물었어요. 이 토마토가 되게 물렀어. 그래서 생산자가 생산해서 소비자한테 가는 이 기나긴 과정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해서 이게 미국이고 이게 멕시코예요. 그래서 멕시코에서 토마토를 이제 생산해서 미국으로 이제 운반하는 겁니다. 그럼 트럭을 타고 고속도로를 타고 가잖아요. 이게 며칠 가는 거예요. 뭐 짧게는 2, 3일, 길게는 일주일 동안 갈 수가 있겠죠. 가서 그 현장에서 소비자한테 넘기려고 했더니까 이미 토마토가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 팔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토마토는 이게 너무 건강에 좋아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토마토 색깔이 붉어질수록 의사의 얼굴이 붉어진다. 이런 얘기. 즉 토마토가 잘 익으면 익은 토마토를 먹으면 사람은 건강해져.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병원에 안 가. 그래서 병원에 안 가면 의사들이 먹고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의사의 얼굴이 붉어진다라는 얘기가 유럽에서는 이제 많습니다. 그래서 이 토마토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거죠. 회사들이. 그래서 처음에 이걸 만든 거죠. 어떻게? 이 토마토에서 이 껍질, 토마토의 껍질을 만드는 그런 유전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요 유전자. 그래서 이 유전자가 많이 발현이 되면 이 토마토가 아주 껍질이 물러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것을 물러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유전자 뭐가 들어가면 바꾸면 트랜스가 되면 이 토마토가 껍질이 튼튼해지겠죠. 그러면 이것이 이제 생산자에서 소비자한테 이렇게 옮겨지는 과정에 아무 문제가 없이 잘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처음에 누가 했냐면 칼진이라는 회사가 했어요. 이게 칼진이 왜 칼진이냐면 진이 유전자잖아요. 칼은 미국의 캘리포니아. 이 회사가 처음에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만들어진 회사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서 GMO 토마토를 처음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매했는데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맛도 없고 대신 튼튼했지만 껍질은 튼튼했지만 맛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칼진이 망했어요. 그래서 이 망한 걸 누가 인수합병했냐면 몬산토라는 회사가 인수합병합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유전자 변형 농산물에 가장 많은 어떤 특허를 갖고 있는 애들이 몬산토입니다. 이 몬산토는 그런 유전자들 많이 갖고 있고 그래서 심지어 우리 청양고추 있잖아요. 청양고추 씨앗도 얘네들이 특허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1997년 IMF 때 우리나라 이제 청양고추 특허를 갖고 있었던 그 회사가 망해서 아마 몬산토에 인수합병 됐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양고추를 먹을 때마다 몬산토는 특허료를 받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농부들로부터. 그런 기업이에요, 이 몬산토. 그래서 이 몬산토가 이제 현재 전 세계 GMO의 대부분을 이제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이제 백신 개발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가장 빠른 속도를 보여주고 있는 게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이렇게 나오는데 걔네들도 마찬가지로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만드는 기업이에요. 그 기업에서 이런 백신도 개발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무서운 기업이기도 하고 이제 장래가 아주 촉망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우리는 GMO라고 합니다. 그래서 GMO는 genetically에서 유전자적으로 modified는 뭡니까? 변형된 이런 뜻이죠. 여기는 농산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GMO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것을 번역을 어떻게 하냐면 modified를 조작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죠. 그런데 이걸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에서는 재조합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도 둘이 싸우니까 정부에서 좀 중립적인 단어로 쓰자 해서 유전자 변형 농산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이 유전자 조작, 유전자 재조합, 유전자 변형 이렇게 하는 것들은 각자 자신들의 입장이 반영이 된 그런 용어들입니다. 근데 이제 GMO 말고 검색해 보다 보면 LMO라는 것도 있어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전자 변형 농산물인데 약간 차이가 있기도 하지만 그다지 또 차이가 없기도 합니다. GMO라고 하면 그냥 큰 차원에서 가장 넓은 범위에서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중에 living, 살아있는 어떤 생식이나 번식이 좀 가능한 그런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특별히 LMO라기도 하는데 이 구분이 명료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어느 연구자들에 의해서 혹은 국가에 의해서 어떤 용어를 많이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GMO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LMO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LMO는 국제 어떤 바이오 안정과 관련된 국제 협약, 국제 협약과 관련된 그런 그래서는 LMO가 이제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어찌됐건 자, 이 GMO 농산물이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GMO 하면 이런 토마토도 있지만 가장 많은 게 이제 콩, 다음 옥수수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런 콩이나 옥수수 가지고 우리 뭘 만듭니까? 이제 기름을 만들고 그러죠. 다음에 콩, 옥수수를 가지고서 이제 소들이 먹고 나중에 우유를 만들어내고 하지 않습니까? 뭐 치즈도 나오고. 그래서 우리는 콩기름, 우유, 이런 치즈 실컷 먹잖아요. 우리 이마트나 이런 편의점 가서 이런 것을 많이 사 먹어요. 결국은 우리는 GMO 세상에 살고는 있어요. 그렇다고 그게 우유에 이건 GMO로 만들었다고 표시가 되어 있느냐? 되어 있는 나라도 있고 되어 있지 않은 나라도 있습니다. 그럼 그 차이점은 뭐냐? 그 나라 법에 어떤 조건 속에서 표시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법적인 어떤 규범의 차이에 의해서 이렇게 표시되고 안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GMO 세상에 지금 살고 있기는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아프리카는 왜 GMO를 거부할까? 자, 이 GMO의 장단점이 있어요. GMO의 장단점이 있는데, 자, GMO를 받아들여라 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장점이잖아요. GMO 참 좋으니까 받아들여라. 그래서 GMO는 식량난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옥수수가 요만한 옥수수를 GMO로 해서 이만하게 크게 키울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식량난을 해결할 수 있잖아요. 어디에? 특히 아프리카의 기아 문제가 심각하니까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다음에 품질 좋은 제품도 생산할 수가 있어요. GMO의 가장 좋은 장점이죠. 그래서 어떤 특별한 어떤 영양소가 들어가 있는 쌀을 생산한다거나 막 기타 등등 이런 것도 되게 있습니다. 다음에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품종을 또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기후변화 되게 심각하잖아요. 다음에 인건비와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어떤 제초제 이제 농사를 짓다 보면 잡초들이 많이 생겨요. 잡초를 생기려면 잡초 제거제를 이제 농약을 치잖아요. 농약을 치면 원래 뭐 옥수수가 이렇게 심어져 있는데 거기에 잡초들이 막 생겨. 그런데 제초제를 했더니 옥수수까지 죽어버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옥수수가 그 제초제에 견디어서 살아남을 수 있게끔 유전적으로 변형된 옥수수를 팔고 동시에 그 제초제까지 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제초제를 뿌리면 일일이 잡초를 뽑을 필요가 없어. 그래서 인건비나 노동력이 엄청 절감이 되죠. 그러면 이런 제초제와 GMO를 만드는 그런 개발자, 예를 들면 몬산토 같은 데서는 특허료 이익이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이게 GMO의 장점이에요. 근데 이 아프리카에서는 가장 식량난, 기아 문제가 심각한 아프리카에서는 이 GMO를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보면 이 GMO를 가장 먼저 받아들인 나라는 이제 아메리카입니다. 미국과 중남미 얘네들이 이제 가장 많이 받아들였고요. 이제 아시아에서도 점점 이제 많이 받아들이고 있고, 근데 가장 많이 안 받아들이는 나라는 여기에 있는 유럽과 아프리카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프리카에서는 왜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렇게 GMO를 거부해라 이런 입장이 있어요. 그렇다고 아프리카 전부 받아들이지 않는 건 아닙니다. 여기 이집트나 남아메리카 뭐 중간에 몇 개 나라들은 받아들이고는 있어요. 점점 시간 받아들이고는 있는데 그래도 전체 대륙 입장에서 보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겁니다. GMO를 거부하는 입장은 그거예요. 장기적으로는 개발자 이익만 창출한다. 즉 몬산토 같은 그런 기업들이 다 지배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GMO로 만든 그런 옥수수를 만약에 뿌렸어. 땅에 뿌리면 이걸 계속 받아들이면 그 아프리카에서 잘 자라고 있었던 토생
토종이 아니고 토종 옥수수가 이제 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GMO 기업들이 만든 그런 씨앗만 이렇게 뿌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발자 이익만 창출한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 생태계가 교란이 된다. 그래서 이 왼쪽은 밭인데 밭이 딱 두 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는 그냥 옛날 토종 옥수수 심고 여기는 GMO 옥수수를 심었어요. 근데 이 GMO 옥수수가 이런 토종 옥수수 여기에다가 씨들이 꽃이 피고 하면 이게 옮겨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기가 교란이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도 발생하고 가장 큰 건 이런 겁니다. 알 수 없는 부작용으로 질병이 발생할 수 있고 환경 재앙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럼 특히 유럽에서 GMO가 이제 거부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알 수 없는 부작용입니다. 그래서 GMO를 많이 먹인 쥐가 뭐 이상 반응을 했었다라는 그런 논문이 이제 발표가 유럽에서 몇십 년 전에 발표가 되면서 이제 발칵 뒤집혔었거든요. 그 이후로 이제 환경단체들이 GMO를 엄청 반대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아직까지 GMO가 설 자리가 없고 아프리카도 그래요. 여러분도 이런 장단점이 있는 것을 그동안 많이 공부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도 어느 쪽이 괜찮은지 한번 이렇게 선택을 해서 여러분의 입장을 한번 적어보기 바랍니다. 결국 지금 오늘 수업은 지금 이게 GMO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런 GMO의 기술이 계속 발전해서 지금 합성생물학이라는 분야가 아주 발전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합성생물학이 여러분의 미래에 또 엄청난 큰 영향을 끼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분이 알고 여러분 진로 입장에서 어떻게 세상이 변할까, 그런 변화된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진로를 준비할까 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그런 생명체 변형의 역사도 저번에 배웠고, 오늘은 그런 GMO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장단점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한 겁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